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생물을 고등학교 배우고 유전 이런 거 배우고 그럴 때 자연 발생설 말하자면 수소, 산소 여러 가지 분자들이 우연히 모여서 번개가 치고 그래서 그것이 합성이 되고 합성이 된 게 뭉쳐갖고 뭐 단백질이 되고 뭐 이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해보니까 되는데 에이 좀 그럼 하나님이 만들으셨나?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음, 진화는 있다. 진화는 된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 바깥에서 소행성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져온 흑자갈 유기물 같은 흑자갈 같은 그런 아, 광석이나 이런 거 속에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달라지죠. 그러면 어, 우주 기원설이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떠돌다가 떠돌다가 어느 뭐 소행성이든 행성이든 어디든 뭐가 대기를 뚫고 거기서 뭔가 이제 생물이 되고 막 아니면 생물이 안 되든 뭐 유기물이 되든 뭐가 돼. 그게 또 뭐 다시 우주를 떠돌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지구 같은데 말하자면 뭐 몇만 년 전, 아니면 몇백만 년 전, 예를 아니면 뭐 몇천만 년 전, 몇천만 년 전에 뭐 몇억 년 전, 뭐그 가슴 전에 지구 대기를 뚫고 외계로부터 유기물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럴 수 있죠. 지금 그 증거들이 나사에서 생명체 구성의 필수 물질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 바깥으로 쏘아올린 우주선에서 채취한 암석에서 나타나는 외계로부터의 유기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른 가능성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계에 있던 유기물, 왜냐면 반대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구가 폭파가 되거나 뭐가 돼갖고 소행성으로 지구에 있는 유기물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 모두에는 바깥에서 온 거죠. 거기로 기원한 거죠. 그러면 바깥으로 해서 오는 게 단순한 유기물로 지구에 도착했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유기물도 도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바이러스도 도착할 수 있겠죠. 그죠? 몇억 년 전에 바이러스가 소행성의 외계의 바이러스가 도착해서 거기서 진화가 됐으면 다층 진화. 그러니까 먼저 온 것들이 진화되고 있다가 나중에 온 것들과 섞여서 진화. 그러면 바이러스만 그래? 혹시 그거보다 더 조금 더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가진 것도 왔을 수 있다. 물론 오다가 대기를 뚫다가 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르지. 거기에 뭐 소행성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복잡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로써 명확한 것은 지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아주 단순한 그 화합물에서부터 굳이 뭔가 복잡하게 아주 그냥 그걸 하지 말고 그냥 뭐 위에서 뭐 유성으로 해성으로 떨어져 거기서 이제 운석이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했으면 된 거지 뭐. 그게 시차를 두고 왔으면 또 여러 군데로 왔으면 그러다가 복잡하게 섞이고 오기다 그랬다고 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풍부한 우리는 뭐죠? 우주인이죠. 어, 아니 뭐 생각해보면 이 넓은 우주에 시간도 어쨌든 몇십억 년 그 과정에서 시간의 의미가 없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발전된 아니면 더 아니죠. 더 어떻게 돼 있던 생물 유기체들이 있었다가 사라져서 멸망해서 가루가 됐을 수도 있고 그 중에 가루된 게 일부 왔어. 뭐 이게 무슨 뭐 소위 말하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단 우주인이 뭐 나타나서 뭐 신이 되고 이런 그런 것까지는 말고 최소한 외부로부터의 유기물이 와서 뭔가 진화에 많은 것을 풍부하게 했다까지는 오케이. 그런 게 더 재밌지 않나요? 어쨌든 더 많은 게 또 밝혀지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 눈을 넣는 기사가 중앙일보의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캐나다의 여성 군 수장 누구냐면은 40년의 군 생활을 하고 캐나다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장군에서 작년에 국방참모총장, 우리는 말하는 참모총장이죠. 우리는 말하는 아마 합참의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군서열 1위. 예. 나이는 저랑 같이 56세. 제니 캐리그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의 신조가 이겁니다. Why not? Why not? Why not이 뭐죠? 왜? 왜 안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인생 신조이자 인생 그 자체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의 뭐 백내시든 뭐 어떤 뭐 20, 30대 남성들의 그런 뭐 반페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뭐가 됐든 우리도 우리 국방에 적지 않은 숫자도 여군도 있고 또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의무 같은 것을 스스로 뭐 문제입니까? 군인이 되면 군인이 되는 거죠. 지금은 군인이 이제 육체적인 힘의 비중이 적고 다 무기를 쓰죠. 누가 칼 씁니까? 예? 누가 예? 최첨단화된 미국의 F-22, F-35 전투기 조종사들 보세요. 여자들 많아요. 현대의 전쟁은 드론 전쟁 아닙니까? 드론은 그러면 앞에서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는 옷을 갈아입고 춤추는 수준까지인데 옷을 갈아입고 춤추는 휴머노이드한테 총 주고 총 줄 필요 없죠. 거기에 총을 달아갖고 쏘면 터미네이터가 된 거 아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캐리그냔 장군의 어머니가 교사셨는데 굉장히 양성평등의 임금, 남녀 동일 임금을 외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 영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글쎄 말입니다. 군인이자 아내이자 엄마인 이 캐리그냔 장군은
아마도 4자녀 중에 2자녀는 또 군인인 것 같아요. 여기 눈에 띄네요. 캐나다군 같은 경우는 전체 병력의 16%가 여군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국방과 국가안보에 방해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와이나. 뭐 아마 우리도 역시 여군, 이제 징병이 아니라 모병이 되고 기술군이 되고, 현대전은 실제로는 뭐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라든가, 첨단 무기가 아니라도 다양한 어떤 그 무기를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전쟁이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군대를 개혁해야 되고, 지금 무슨 뭐 남자군이 여자군이, 트럼프 미친 새끼는 무슨 뭐 미국의 그 국내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만 분명히 미군한테 많이 났을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신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나갔던 것을 안을 뭔가 하다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뒤로 오게 된 건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동서양이라든가 아니면 기회만 잘 잡는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기회만 잘 가진다고 하면 그런 생각 듭니다. 다양한 인재들을 성별에 상관없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그 인적 자원이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더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이게 저의 목표이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니 캐리그냥 장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군 국방참모총장, 우리를 말하면 합참의장 같은 느낌이죠. 자, 뭐 범죄 관련된 얘기가 아니지만 시사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범죄 관련된 얘기 잠깐 하면은 연휴 기간 동안 범죄 신고가 작년보다 1.5%가 줄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뭐 별로 오차내니까 강력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경찰 신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범죄 사역을 공부하는 사람, 범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습니다. 사회에 다른 어떤 굉장히 큰 일이 터지고 그렇게 되면은 범죄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약간 관심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비상계엄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어떤 참사 피해자는 관심을 두질 않아, 언론이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발생을 했는데 신고가 안 됐을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오히려 사회가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에 몰입되다 보니까, 범죄도 하나의 사회현상이니까 그 큰 사회현상에 소용돌이 속에 갇히는 그런 일종의 범죄 통계의 그 갇힘 현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다양한 어떤 그 박근혜 탄핵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범죄가 좀 독특하죠. 범죄라고 하는 그 사회 현상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 특히 탄핵이든 반탄핵이든 일부 시위자가 애를 업고 참여하고,
뭐 일부는 돈 줘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때문에, 일당 때문에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탄핵 찬성파든 반대파든 아이들을 고성과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에 같이 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에 그 광우병 사태 때 유모차를 끄고 나온 사람도 있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 아이들은 아주 어려갖고 그 뭔지는 말을 못 알아듣는. 근데 지금 이 어린이 보통 뭐 8살, 9살, 10살 뭐 이 정도는 실제로 상당히 그 위험하다. 정서적 학대다. 집시법에서 아이들을 내세워서 강경 진압을 뭐 늦추려고 하거나 그럴 때 오히려 형량에 불리할 수 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범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겁니다. 어느 놈이 우리가 보통 카드에 속이는 타짜 말이야. 속이는 도박 사기꾼, 사기 도박꾼들은 그 컨택트 렌즈를에다가 이제 색깔, 형광 색깔 여기 써놓는 거예요. 카드 뒷면에다. 요거는 스페이드 뭐 4 뭐 이렇게 써요. 그럼 이 콘택트 렌즈를 끼면은 그게 보이는 거죠. 야, 그럼 같이 우리 사기치자 라고 공모를 해놓고 누굴 끌어들인 거죠. 근데 이 끌어들인 놈이 거꾸로 뒤통수를 친 거죠. 사실은 그 카드가 아니라 다른 소위 말하는 탄 카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참 사기꾼들도 참 사기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9명이 이제 카드를 쳤는데 주범이 다른 7놈들과 한 놈을 속이려고 한 놈을 속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속이게 된 이유가 사실은 속은 이놈한테 사기 도박을 하자. 여기 7놈들을 벗겨먹자라고 하고 어떻게 여기 컨택트 렌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얘가 피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도박의 세계에 빠져들고 사기 도박하면 그 짓거를 못 면합니다. 그 타짜란 영화에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타짜가 아니라 그 바둑의 신의 한 수에 인생이 상수한된 천국이고 하수한된 지옥이라는 거.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자, 요즘 뭐 MG 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네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30년 넘게 버서. 지금 제 나이보다 높은, 제 나이부터 한 20년 더 많은, 70살부터 55세 이 정도 나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저축도 해놓고 요 세대의 윗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포기해갖고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세대죠. 그러니까 지금의 70대 이상, 70대 중반부터 80, 90. 어떻게 보면 풍족하고 해피한 세대죠. 50대 중후반부터
60대, 70대 초반까지. 연금도 많이 나오고 또 적절한 형태의 돈도 가져놓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 새끼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런 생각 안 하고 부모들한테 다 받았으면서 이기적인 세대, 86세대부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86세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사실은 MZ들이나 이런 데 싫어하죠. 1950년생부터 71년생까지 이거를 그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 초고령 사회에서 이들이 주류다. 돈도 있고 구매력도 있고. 근데 MZ들 20, 30대는 돈이 없어. 직장이 변변하지 않으니 돈도 없지. 소비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요즘 사실 보세요. 고현정 같은 탤런트, 뭐 김성령 이런 사람들, 데미모 나이가 50, 60이 다 돼가는데도 어떻습니까? 돈 처발라갖고 다 요즘 40대 후반에 여자 탤런트 보면 와, 물론 그 사람도 돈이 많고 뭐 어떤 뭐 저기 연예인이니까, 야, 20, 30대보다 요즘 미스 무슨 코리아 뭐 이런 건 나이 제한 없앴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40, 50 되는데 완전히 이걸 하니까, 야, 이게 바로 그랜드 제너레이션. 기업들의 주 타겟. 너무 뭐라고 하나. 너무 뭐라고,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랜드 제너레이션들은 돈이 많고, 그러니까 얘네들 중심으로 소비되는데, MZ들 그지들이야. 있는 놈만 있어. 이건 좀 하여튼 고민할 게 많은 얘기다. 그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글쎄요. 어쨌든 그런 세대, 그런 개념도 있네요. 자, 앞서 동영상에서 군대 노쇼, 군 간부 사칭 사기. 이제 경찰에서는 그리고 KBS에서 추적해왔던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 범죄 단체가 있다. 백화점과 상당히 그 백화점 복합 어떤 쇼핑몰 같은데 수백 명씩 거기에 합숙하면서 하는 범죄 조직이 있다. 프놈펜에 있는 이런 범죄 단체가 있는 것 같다. 한 1000명.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뭐 몇 안 되는 외사 이런 경찰들이 해봤점이었고, 우리 같은 지금 외부에서 나타나는 사기 범죄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외국의 경찰 조직과 공조해갖고 직접 체포할 수 있게. 사실은 뭐 캄보디아라든가 아니면 뭐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태국 이런 데는 자기들 경찰력도 부족하고 그러고, 사실은 뭐 온 한국인 애들 뭐 손 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문제만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가서 잡아오는 것도 걔네들이 마다할 건 아니에요. 중국은 좀 뭐라고, 큰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동남아 계통 쪽에는 코리안 데스크를 실질적으로 무장 조직 혹은 체포 조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범죄 조직들의 주 거점이 동남아로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한국 경찰의 이 수사 체포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해요. 거기에 맞게끔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여러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사기, 외부로부터 그런 보이스피싱부터 다양한 사기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극적인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